자, 공동정범입니다. 자, 1번. 자, 경찰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죄 일부를 실행했다. 착수했다는 거죠. 실행의 착수. 자, 이탈하였는데 다른 범죄자에 의해서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수가 돼버리죠. 중지미수 안 되죠.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죄책을 부담하죠. 않는다 틀렸고. 그래서 공동정범의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다른 자 전원의 행위를 중지시켰을 때 한해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중지를 못 시켰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을 때 주모자일 때에는 그쵸?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되는 것이죠. 제거하지 못했다면 이탈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모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죠. 자, 4번.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밑에 해설도 나와 있어요. 그건 다 기본서에 있는 것인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했을 때 무고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고 따라서 가담했다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는 자에 가담했기 때문에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공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그쵸? 무슨 예가 있다 그랬습니까? 망을 본다든지 차를 갖고 대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갑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녔다. 그 다음에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 함께 얘기만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강간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이 팔 아시죠? 동그라미 2번이 답입니다. 3번 풀었습니다. 주모자일 때는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이 된다. 자, 방법은 몰라도 됩니다. 그쵸? 방법은 몰랐다 할지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해 줄 수가 있죠. 맞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갑을병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절도를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갑과 을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왔다 그랬으니까 갑과 을이 두 사람이 들어갔죠. 갑과 을은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죄가 되죠. 현장성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됩니다. 이때 병은 바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했다는 것이죠. 함께 도주한 사안에서 여기까지 끊고 자, 그랬을 때 병은 무슨 죄가 됩니까? 병에게는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절도죠.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자, 한 달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마약류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 밑에 뒤늦게 알고 도중에 가담했다. 승계적 공동정범 사안이죠. 그랬을 때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할지라도 을은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쵸? 가담 이후 이전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즉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틀렸고 자,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이탈했을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죠. 여기까지 맞는데 그 이탈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아닙니다. 명시적, 묵시적 불문입니다. 자,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죠.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갑이 그랬네요. 자, 을과 공모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때 갑은 주모자였죠. 주모자였던 판례입니다. 자, 홍보용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약속을 어길 때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갑이 별건으로 체포가 되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근데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요? 없어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어요. 지배 제거가 없었다. 즉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탈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탈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성매수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눠 사용했다고 했을 때 갑은 이탈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이탈 X.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은 풀었습니다. 2번은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2번 제가 지워버릴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2인 이상이 공모하였다.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순차적, 암목적 상통이면 되고 의사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인정되죠.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지배자 그랬네요. 지배자인 갑. 그 다음에 현장 소장들의 뇌물 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위를 관여했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공모 공동정범이 되어버리죠. 그쵸? 자, 됐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그래 1번 풀었잖아요. 그쵸? 1번 나치형 사건 수원 구치소에 수감된 거 풀었기 때문에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탈 X 하시고. 자,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한다. 이것이 바로 공모가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가 되고요. 3번에서 공동정범이 되려면 소극적으로 배임행위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족하다, 부족합니다. X 하시고. 그쵸? 그 다음 적극 가담할 것을 유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게 되면 단순 가담자는 공모 공동정범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 지식을 지지가 않는다. 왜요? 단순 가담자니까. 그쵸? 왜냐하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6번입니다. 자, 판례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판례 딱 보면 아시죠? 히로뽕 사건이죠? 계속되고 있던 중에 중간에 가담했다.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죠. 맞습니다. 다음 2번. 자, A가 갑을 찔러 죽게 한 사안에서 있어서 그쵸? 패싸움을 하던 도중에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무슨 말이죠?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견이 가능했다. 는 말이죠. 그랬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되죠. 맞습니다. 자, 디귿번에서는 일방이네요.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그쵸? 편면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행위 도중에 가담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맞죠? 가담된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게 판례죠. 자,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인해서 결과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승계적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죠. 공동정범이 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실범의 공동정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디귿반 맞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거 빨리빨리 지우세요. 지우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제가 안 드리면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입시 부정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업무방해, 사정위원들의 업무방해 행위할 것을 특정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방해죄 공동정범이 된다. 맞습니다. 공모 공동정범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팔아주겠다, 팔아달라. 이것만 갖고서는 공모라고 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푸는 거죠? 저쪽 뒤에 가보면 공범과 신분할 때 배워요. 공범과 신분할 때.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제1항의 죄, 이것은 각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공모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의 공동정범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배워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나와 있죠? 벽 쳐보시고 이것은 그 신분에 따라서 각 해당 각조로 처벌돼야 하는 것이지, 그쵸? 신분 밑에 위에 나와 있네요. 왜?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주체자와 공모해서 범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로 열고 33조 본문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의사연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틀렸고, 발행하여 매매하였다면 마지막에 공모관계를 인정해 줄 수가 있죠. 발행하고 매매는 원래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같이 하고 됐다고 하면 중간에 딱지와 전전 유통 경로 과정, 중간 소지인들 기만 공고를 몰랐다 할지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맞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단순 가담자네, 그쵸? 주모자가 아니고 단순 가담자일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고. 그 다음, 의뢰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간접 정범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틀렸습니다. 정답 2번. 자, 3번은 주모자네요. 주도주 참여자니까 주모자죠.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안에서 이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거 못했다면 이탈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4번은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죠. 범죄행위 도피 도중에 나와 있네요. 공동의 범을 갖고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법필조의 공동정범이 된다. 공모 형태로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맞고. 4번을 보시게 되면 공동정범이 되려면 옆에 가로 열고, 자,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소극적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안에서 대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문제. 주도자니까 주모자죠? 사건 아시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을 때 다른 사들이 강도상해를 했다고 하면 갑은 그 공무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죄가 됩니까? 갑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강도상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가보시면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운전했대. 같이 운전했다. 같이 운전했다는 것이죠.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사고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밑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전부 주계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어버리죠.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했다. 작물 처분만 알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알선죄 안 돼요. 알선죄는 정범을 제외한 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범이기 때문에 작물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행을 모의했고 했기 때문에 모의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강도죄의 종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되어버립니다. 틀렸죠? 정답 4번. 자, 4번 판례 중요합니다. 불법 쳐보세요.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엄청 잘 나온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것도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죠. 착수한 이후에 공동의 범을 갖고 가담했을 때는 마지막에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자, 문제 10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그랬을 때 역할 분담을 했죠. 나름대로. 그랬을 때 마지막 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지배자가 그렇죠? 뇌물 공유행위를 보고 확인 결정했다고 했을 때 그 범죄의 공모 공동정범이다. 맞죠? 다 기본 강의 때 했어요. 다음 상호 의사 연락하가 있죠? 공모했다는 거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 문제이지 동시범 문제가 안 되죠. 독립행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닙니다. 동시범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와 폭행이 경합하여서 사망 결과 발생했을 때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는 공동정범 이해에 따라서 처벌한다. 맞죠? 우리 판례는 상해 치사, 폭행 치사죠? 상해 치사죄, 폭행 치사죄 이 경우에 있어서 263조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일부를 실행하였고 이탈하였다.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 착수라 그랬잖아요. 실행의 착수. 1번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중지미수가 돼야 안 돼요. 중지미수가 안 돼요. 공동정범 재책을 부담시킬 수가 있죠. 틀렸네요. 일방만의 의상만 갖고는 공동정범이 안 됩니다. 틀렸고 편면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이거 풀었죠? 공동의 범을 갖고 가담했을 때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그쵸?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입니다. 역시 방주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로 가담하게 되면 도피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부자기범 사이 공동정범은 부자기범 할 때 했죠? 공통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타 틀렸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딱지엄을 발행했다고요. 그러면 중간에 전전 유통 경로 등을 몰랐다 할지라도 사기죄의 공무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틀렸습니다.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뭐로 가는 거예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263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수로 처벌한다는 말입니다. 미수가 아니고요. 틀렸어요. 됐어요? 그 말은 뭐라고요? 이거 안 적으면 또 여러분 또 안 적어요. 기수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라고요. 자, 그 밑에 갑을 모르는 사이에 망을 봐주었다고 했을 때 강간죄의 공동정범이다. 맞습니까? 이것이 편면적 공동정범이잖아요. 그쵸?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강간죄의 공동정범이다. 틀렸습니다. 자, 이때가 풀었죠? 공갈지에 착수한 이후에 공동의 범을 갖고 가담했을 때는 공갈지의 공동정범이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고시범이든 과실범이든 불문하고 의사 연결이 있다면 성립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판은 어디서 나와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때 이 판례가 나와요.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죠. 자, 이번에 공동가공 의사가 있을 때는 전원이 공동 일체로서의 범행을 실행하는 것이 되고 직접 부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 전체에 대해서 공동적 죄책을 진다. 맞습니다. 즉 망보는 자도 공동정이 된다는 판례가 되죠. 자, 밑에 1인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근데 나머지 2명에서 4명은 미신고, 5개 신고를 하였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나머지 2명에서 4명은 뭐가 됩니까? 집시법 위반죄의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것이죠. 맞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안목상통하게 되었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도 풀었어요. 앞에서요. 자,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을 골라라. 자, 갑이 부실공사를 하였고 을은 공사 감독원이었고 그 다음에 병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네요. 그쵸? 그랬을 때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그랬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돼버리죠? 안 된다. 틀렸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이에요. 자, 용인하는 것만 갖고서는 공모를 인정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자,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했다. 갑은 절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을은 망을 보다가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혼자 남은 갑이 절취를 완성하였다고 하면 기수가 돼버리죠. 그랬을 때 이 망본 사람이 갑의 절도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똑같이 기수가 됩니다. 4번 4번 기분 강의 때 했죠? 노상 강도를 하기로 했다. 칼 갖고 그때 갑은 망을 보았고 을과 병은 밑에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그 밑에 현장을 목격하게 된 병을 을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찔러 살해를 하였다고 하면 이 을은 무슨 죄가 되어버리죠? 찔러 죽여버렸으니까 강도교에 찔러 죽여버렸으니까 강도 살인죄가 되어버리죠. 그쵸? 자, 이때 갑을병 모두는 강도 살인죄 공동 정범이 된다. 찔린 놈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애들 특히 요 두 사람 빼고 이 두 사람은 예견이 가능하죠. 칼 갖고 하자 그랬으니까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 치사죄가 됩니다.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 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찔러 죽인 놈은 살인죄, 예견이 가능했던 놈은 치사죄가 되죠.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범죄 공동설 기본 강의 때 했습니다. 고의 내용이 다르다 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동시범위 문제가 된다. 맞죠? 고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돼요? 고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공동정범이 안 돼요.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된다? 동시범위 된다. 것이죠. 자, 2번 풀었습니다.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로 임대인 행세를 했죠. 그랬을 때 공동정범이 된다. 어렵다 틀렸고 사주겠다만 갖고서는 공동정범이 되지 못합니다. 자, 공모를 한 범죄를 수행하였다.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뭔데요? 이것이 방화라든지 손괴라든지 공직방위라든지 등입니다. 폭처법 위반 등이라든지 범행에 나아갔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예상되던 범죄들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마지막에 그 전체에 대해서 이 전체가 이거 뭡니까? 이거죠. 이거 부수적 전체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승계적 공동범 문제죠. 그렇죠? 갑이 을이 종전의 범을 알고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에 대해서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지죠. 틀렸고 2번 3인 가운데 2인이 삐끼절도 사건이죠. 삐끼주점 사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틀렸네요. 단순 시위 참가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공모 공동정범이 되려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 4번. 1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네요. 그치? 공모관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정답 1번이네요. 단순한 용인만 갖고는 안 돼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되었을 때 된다. 이것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개별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된다. 맞고 순차적 가능하죠. 또 나왔네. 지배자가 뇌물 공여일을 보고받고 확인 결제하는 등의 방법을 했을 때 뇌물죄의 공모 공동정범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공모가 빠졌다고 해서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는 전부 다 앞에서 풀었던 것들입니다. 18번 볼게요. 자, 훔치기로 공모를 하였다.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탈 인정하죠? 이탈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안 갔나요? 갑이 안 갔죠. 갑이 절도만 공모를 했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죄가 안 됩니다. 절도죄는 예비모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나머지만 절도가 되죠. 특수절도죄.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훔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은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되는 것이고 갑은 이탈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이것도 기본서에 가면 이쯤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옳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가까운 곳에 대기하였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현장성이 인정된다 그랬죠. 기본서 할 때. 그래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절도가 됩니다. 그 다음 2번을 가보시면 어라고만 사건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공모자들이 강도상해를 해야 했다면 갑도 뭐가 됩니까? 강도상해죄가 돼버리죠. 강도죄가 아니고 강도상해죄. 의 공동정범이 돼버리죠. 자, 디귿번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죠? 을에게 교부하였다고 했을 때 이거 뭐가 됩니까? 그 자체가 행사죄가 돼요. 그리고 을도 행사했네요. 이것도 뭐가 됩니까? 행사죄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갑도 행사했고 을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됩니까? 둘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행사죄의 공동정범. 그래서 마지막에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되죠. 맞죠? 동그라미.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하는 것은 상해죄의 교사라고 봅니다. 상해죄의 교사. 근데 예견할 수 없었다 그랬죠? 예견할 수 없었다 했기 때문에 상해치자죄의 교사범이 되지 않습니다.
상해죄가 되죠.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죠. 틀렸네요. 정답은 1번. 2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포괄일제 도중에 가담했다. 승계적 공동조목 문제죠. 그 이전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틀렸네요. 강도를 공모하였다. 강간하였다. 무슨 거죠? 질적착오죠. 질적착오. 질적초과입니다. 그랬을 때 갑은 강도 강간죄, 을은 특수 강도죄가 되죠. 그렇죠? 강간죄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기본서에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과도를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를 했다.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는 거죠. 무슨 죄가 됩니까? 강도 상해죄가 되죠. 근데 공모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도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도 상해죄가 돼버리죠. 그쵸?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치상죄가 아니고 상해죄. 상해하고 치상은 형이 같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강도 상해죄를 봅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게 되면 상해죄에 대해서까지 공동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다 기본서에서 했던 거예요. 그 다음 가보시면 무슨 사건이죠? 가만히 보니까 상해죄 동시범력이죠. 그렇죠? 맞죠? 상해나 폭행이 경합하여서 상해를 해야 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상해치사, 폭행치사의 경우에 263조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공동정범 이해에 따라서 처벌하죠. 처벌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쭉 읽어보시고 을은 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을 폭행하였다. 제지했잖아요. 제지했기 때문에 공모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건 공모를 안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모를 안 했으니까 공동정범 되지가 않고 결국 뭐다 따라서 동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책임 원칙에 따라서 각각 원인 행위가 판명되었기 때문에 각각 처벌되는 것입니다. 결과 책임을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줄 보시게 되면 동시범이 나온다고요. 그럼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갑은 폭행죄만 을은 폭행치사죄가 되죠. 자, 강도 의사로 폭행하였고 실신시켰다. 근데 우연히 지나가던 갑이 그러한 사정을 듣고 을과 함께 공동으로 재물을 가져갔다. 무슨 문제죠? 승계적 공동존범 문제죠. 그쵸? 이때 갑은 무슨 죄가 됩니까? 절도가 되죠. 이 사람은 절도죄. 절도죄면 돼요. 근데 을은 무슨 죄가 돼요? 강도죄가 되는 거죠. 근데 강도지 공동존범 한다 하니까 틀렸죠? 3번 갑니다. 살해하기로 공모를 하였다. 저수 사건이죠. 저수로 가지 않았다. 결국 을은 살해했다. 을은 살인죄가 되죠. 갑은 뭐가 돼요? 이탈 인정되죠. 이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공문했기 때문에 예비임무죄는 가요. 예비임무죄는 가지만 그쵸? 살인 음모죄는 되지만 살인죄는 되지 않습니다. 이탈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갑은 살인 음모죄만, 을은 살인죄만 이렇게. 자, 강간하고 가버렸는데, 그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을 발견한 을이 또다시 강간하였다. 근데 상처를 입었는데 누구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가 않았다. 갑은 강간죄의 단독범이 된다. 맞죠? 그것은 26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정답 4번 동그라미. 그 다음 5번 가보시게 되면 상해하기 위해서 벽돌을 던졌는데 사망하였다. 누구 벽돌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갑은 상해치사죄의 단독정범이 된다. 해설 어떻게 됐습니까?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203조 적용된다 그랬죠. 그 공동정 예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처벌 자체를 단독 범법으로 하면 틀려요. 공동정 예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 지문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부분을. 처벌을 어떻게 한다? 처벌을 공동정범 이해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22번 가볼게요. 칼을 들고 강도를 실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고를 살해를 해버렸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강도 살인죄가 되죠. 죽인 사람은 강도 살인죄가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치사죄가 되죠. 치사죄. 예견이 가능하다면 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상해의 동시범으로 인정된 자들은 모두 공동정범이다. 아닙니다. 이건 경존할 수가 없어요. 공모가 있으면 공동정범이고 공모가 없으면 동시범이야.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공모가 있으면 공동정범이고 공모가 없으면 동시범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시범으로 인정된 자들은 모두 공동정범입니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공모관계가 나왔죠. 공모관계. 공범관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따라서 동시범은 적용되지 않죠. 맞는 말이에요.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았을 때는 223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행위가 각각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다. 독립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동시범 문제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223조도 안 되는 것이고 19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상해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223조를 적용하죠. 합니다. 판례는 틀렸고. 자, 갑과를 독립하여 살해하고 자했다는 살인고의잖아요. 살인고의 같은 경우는 22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3조라고 하는 것은 상해죄하고 폭행죄가 적용하는 거예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살해하고 잤는데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살인미수가 되는 거죠. 살인미수. 그 다음 폭행치사상 상해치사자는 적용되지만 과실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간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맞죠? 3번이죠.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강간치상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상해, 폭행, 사망 결과 발생했을 때 공동정부 예에 따라 처벌된다. 맞죠? 자, 만일 흉기를 찍은 것이 피해자 어느 한 사람이 소행할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해설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분명치 않다고 했을 때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흉기에 의한 상해범까지 지책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동시범으로 갈 수가 없고 의사력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범 문제도 아니고 공동정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기에 따른 상해범까지 지책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4번 일방만으로 갖고서는 공시범으로 처단할 수가 있죠. 일방만 갖고서는 뭐죠? 공동정범은 안 돼요. 일방만 갖고서는 뭐다? 이것은 공동정범이 되진 않지만 편면적 공동정범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다? 그래서 동시범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다 틀렸고. 정답 4번이죠.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2인이 합동하여서 1인만 갔다고 했을 때 합동절도가 안 되죠? 혼자 갔잖아요. 혼자 절도했기 때문에 합동절도가 아니고 단순절도입니다. 단순절도. 이번에 틀렸어요. 삐끼주점 사건에서 이 판결이 나오죠. 절도하기로 공모를 했다. 근데 갑은 포기하였다. 을하고 병만이 가서 실행행위 실행행위를 했다는 거죠. 실행행위 절도가 됩니다. 두 사람 뭐가 돼요? 특수절도가 되죠. 그랬을 때 갑은 포기했으니까 갑에 대해서까지 특수절도가 될 수가 없다. 맞죠? 이 사람 뭐가 됩니까? 무죄가 되죠. 절도죄는 예비무 없다 그랬습니다. 합동절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는 방조만 했을 때는 그 범죄의 종범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다. 이것도 삐끼 좀 할 때 나오죠? 다음 가까운 곳에 대기했다고 했을 때 현장성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 합동범 다시 말해서 이퀄 특수절도가 된다. 됐죠? 특수절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손괴. 그 중에서 하나인 특수절도가 된다. 맞습니다. 합동하여 절도를 하던 도중에 그랬네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그랬을 때 상해죄가 되죠. 맞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특수 절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갑과 을이 절도하기로 공모를 했다. 근데 한 사람은 자물쇠를 떼어내고 한 놈은 망을 봤다고 했을 때 특수 절도를 인정하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 2번은 지우세요. 2번은 약간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워버리시고, 이건 판례가 변경된 건데 좀 지워버리세요. 약간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보시면 돼요. 자, 디귿번 가보시게 되면, 그리고 약간 이것도 판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을 좀 바꿨어요. 2명으로 나왔고 실제 원문 가보면 3명 나옵니다. 약간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번 가봅니다. 갑이 나왔네요. 갑이 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다음 을과 병이 아니 밑에 거 이 을과 병이 절도범행 현장에서, 그쵸? 절도범행 현장이니까 이 사람 둘이 절도를 했죠? 이 사람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가 되죠. 자, 갑은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쵸?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 갑은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돼버리죠. 그래서 문제를 보아보면 특수절도가 될 수가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 함께 절도하러 공모하였고 가까운 곳에 대기하니까 현장성이 있죠. 그래서 특수절도가 되죠. 동그라미. 자, 미음번 가보시면, 자, 갑은 감시하고 있었고 을과 병은 인출했다. 을과 병 뭐가 됩니까? 삐끼점 사건이잖아요. 특수절도죄. 갑은 뭐가 돼요?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이거 지우세요. 이거 디귿번 지워버리세요. 니은번 지워버리세요. 니은번.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